예, 방금 소개받은 아주대 정신건강의학과 홍창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너무나 영광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행복인데 사실은 창업하고 행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아마 많이들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문술 리포트라고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람 이름입니다. 정문술님이시라고 전 카이스트 총장을 하셨던 분인데 얼마를 기부하셨을까요? 500억을 기부하셨습니다. 예. 200억, 300억 나눠서 500억을 기부하셨어요. 왜 기부하셨을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개인이 우리나라에서 기부한 분으로서는 거의 최고액을 기부하셨어요. 뭘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가 10년 뒤, 30년 뒤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래학에 대해서 미래전략연구소를 만들고 미래전략 대학원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띵크탱크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정부에 있겠죠. 그리고 정권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계속 그 정책도 같이 바뀌게 되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요. 삼성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다 있죠. 어디에 입김을 받을까요? 재계에 입김을 받겠죠. 그 연구원 자체가 당연히 기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살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시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학자들을 모셔가지고 그러면 미래를 좀 밝혀봐라 해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쳐보시면 문술 리포트 치면 리포트가 딱 나옵니다. 2015년도 판이 거기에 나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4가지다. 앞으로 이 4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창업입니다. 창업을 해야지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과학 행복입니다.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기술을 장려하는 쪽으로 해야지만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평화입니다. 평화. 이제 아시아 평화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평화 통일에 대한 얘기고 평화 통일 이후에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전체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대한 비전이 엄청나게 내용이 많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행복입니다. 행복. 뜬금없잖아요. 왜 행복인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 나라를 결정하는, 나라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그 나라의 GNP나 GDP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진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국가의 어떤 선진국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에서 행복에 대한 지표를 130개 나라에서 13만 명씩 해서 130만 명 또는 1,300만 명씩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지금보다도 1% 더 행복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개를 말씀드리면 연세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를 수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학회 활동은 대한노인정신의학회고 또 한국노인과 학술단체 연합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요. 저를 소개한다면 사실은 치매를 전공하는 노인정신의학을 전공하는 의사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정신의학이라는 걸 합니다.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지역에 내려가서 봉사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 정신보건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제가 믿는 것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타적인 어떤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라고 알려져 있는 정신장애인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중에 일환이 바로 지금 행복학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이제 제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그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맨날 일하는 거 이제 우리도 좀 놀러 좀 가자라고 얘기를 해서 지난 겨울에 송어를 잡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얼음이 있는 이만큼 구멍이 한 100개 정도 있고 사람도 한 100명 정도 있었습니다. 1박 2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거기서 이제 입장료 내고요. 또 낚시 또 도구도 사고 미끼도 사고 사는 거 다 샀습니다. 구멍에다 대고 제가 저하고 저 와이프하고 애기 둘이 다 이러고 계속 있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몇 마리 잡았을까요? 맞춰보십시오. 한 마리. 정답.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몇 마리 잡았을까요? 네 마리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이 10마리 잡았습니다. 제가 욕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엄청 욕 먹죠. 그런데 보니까 100개의 구멍이 있고 100명이 있는데 98명이 저랑 똑같아요. 욕 먹습니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2명은 한 분은 10마리 잡고 한 분은 9마리 잡았어요. 엄청 열받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열 안 갔을 때 있으니까. 가서 따졌어요. 제가 끝나고 나가지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장한테 아니 이거 송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렇게 저수지를 딱 가둬놓고 얼음한 다음에 송어를 트럭에다 풀어놔요. 그래가지고 잡는 거거든요. 송어 다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이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송어에 대해서 아십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저는 송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영화나 만화에서 보면은 톰과제리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낚시 넣으면은 그냥 나오잖아요. 송어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하루 종일.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송어라는 애들은 원래 바닥에서 10 내지 15cm 정도 되는 높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바늘을 어디다 넣으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바늘 그냥 눈앞에서 보이는 데다가 막 미끼 넣고 막 밑밥 넣고 잔뜩 넣고 했죠. 밑에까지 바닥에서 10 내지 15cm 왔다 갔다 하는 송어가 보면은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헛고생한 거죠. 제가 낚시를 만약에 하기를 원했더라면 정말 송어를 잡기를 원했더라면 송어 잡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업하는 것을 정말로 원하신다면 목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노력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1년 내내.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목표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동영상은 2012년도에 종이 비행기를 날려서 멀리까지 날리는 대회가 있습니다. A4 용지로 하나 접어가지고 날리면 몇 미터 날아갈까요? 보여주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세계 신기록입니다. 2012년도 세계 신기록. Get up there. 69m가 날아갔습니다. 70m 정도 날아갔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었던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이분이 누군지 종이 접는 방법이 뭔지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존 콜린스라는 사람이다. 존 콜린스 에어플레인 치시면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 접는 방법을 노하우를 오픈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유튜브를 5분 봐서 이 종이 접는 방법을 배운 사람은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르쳐 드려도 그래 그렇지 이러면은 종이 비행기 날리면 다 요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배워서 연습해서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은 똑같이 날릴 수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5분 10분이면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해도 그냥 나는 관심 없어 하면은 아무것도 변화하는 게 없어요. 이런 게 바로 목표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행복에 대한 부분인데 1시간 동안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거짓말 같죠?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몸속에서 잠자고 있었던 슬리핑 자이언트를 깨우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띄우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은 내재적으로 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이언트를 끼우기만 하면 자이언트가 알아서 걸어갑니다. 제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끼어 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굴이 있습니다. 껌껌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이렇게 껌껌해? 내 인생은 왜 이래? 그러면 불평불만이 많죠. 그럴 때 하는 말이 뭐죠? 어둠을 탓하지 말고 횃불을 밝혀라. 횃불이 있는 거예요, 옆에. 자기가 그냥 불 딱 켜가지고 횃불 들면 되거든요. 근데 계속 왜 이렇게 어둡지? 내 인생은? 이 동굴은 왜 어둡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우울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반드시 원하지 않지만 사건, 사고,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이라면 안 생겨요. 내가 태어나서 80, 90, 100살이 될 때까지 사건, 사고, 질병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제 외에 100가지가 넘는 사연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사연이냐면 6.25 때부터 이랬다. 3.1운동 때부터 이랬다. 남편이 술 마신다, 바람 피운다, 애들 때린다, 학대한다, 보증을 잘못 써서 갑자기 빚이 10억이 생겼다.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잘렸다, 감전당해가지고 손이 없다. 심지어는 아기가 7살인데 백혈병에 걸렸다라고 펑펑 우는 어머니도 생깁니다. 누구 잘못이죠? 없어요.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지만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원하지 않지만 나에게 불행한 사건, 사고, 질병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부러집니다. 그런 게 우울증이에요. 자, 여러분들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질문 안 합니다. 안 먹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예, 건강하시군요. 자, 감기 약에는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절대로 없습니다. 원인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거죠. 바이러스를 죽이지도 않는데 감기약을 왜 먹죠? 돈 벌어야 되니까 먹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니까 먹는 거고 남편 뒷바라지 해야지 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감기 걸리면 어때요? 열 나죠, 몸살 나죠, 콧물 나죠, 기침 나죠, 가래 나죠. 그런 거 없애는 약을 감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오렌지 주스만 마셔도 2주 후면은 낫습니다. 저절로 나사요. 내 바이러스가 몸에서 빠져나가거든요. 아무 약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스만 마시면 낫는 게 감기예요. 그런데도 감기약을 먹는 이유는 뭐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찌찌찌 하는 소리가 여러분 괜찮습니까? 내가 건강하게 살 뿐 아니라 직장 그리고 학생으로서 주부로서 내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등산을 합니다. 산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삐끗해가지고 부러졌어요. 자, 삐끗해가지고 부러지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기부스 하겠죠? 그리고 아프니까 진통소에 먹겠죠? 맨날 걸어 다녔던 학교를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다니겠죠? 언제까지요? 뼈가 아물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우울증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음의 골절입니다. 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이 평형이 깨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평형을 다시 되찾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것을 잘 낫게 하는 약을 드셔야 됩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울증 약은 향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향정이 뭐죠? 향정신성 의약품. 향정신성 의약품이 뭐죠? 중독되는 약.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식인이라고 알려진 사람들도 몰라요. 정신과 약은 다 중독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울증 치료제는 비가 올 때 쓰는 우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비가 오니까 우산을 쓰는 거예요. 비 올 때 나는 우산 안 쓰고 가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리고 비가 안 오면 우산 안 쓰면 됩니다. 그런 게 우울증 약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런 식의 문제가 있죠. 인식이 나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자동차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는 자동차가 있는데 나는 자동차를 10년 탄다. 손 들어 보십시오. 20년 탄다.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있습니까? 없어요. 자동차를 80년 탄 분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새 차가 나오면 80년 탈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자동차 부품이 25,000개에서 3만 개 정도 됩니다. 한 개라도 고장이 나면 어때요? 10년, 20년 잘 탈 수 있을까요? 삐걱삐걱 되겠죠. 타면 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자동차예요. 그런데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대통령도 교황도 정자와 난자가 아닌 데서 태어난 인간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세포 분열을 합니다. 이 세포 분열을 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1분에 10만 개 정도의 세포를 만들어요. 엄마 뱃속에. 그러니까 엄마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역산이라고 알려진 그런 어떤 뇌신경 전달 물질을 이렇게 구성하는 것들을 많이 보충제를 먹죠. 비타민 같은 거를 먹죠. 그러고 난 다음에 뇌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뇌과학의 시작이에요. 뇌는 1000억 개의 뇌신경 세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머니께서 1000억 개의 뇌신경 세포를 처음에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뇌신경 세포는 아주 특별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심장세포하고 비슷해요. 뇌신경세포하고 심장세포는 그냥 죽으면 땡이에요. 끝입니다. 재생이 안 돼요. 아주 일부 뇌신경세포만 제외하고는 아주 특별한 부위만 제외하고는 재생이 안 돼요. 간 어때요 여러분들? 간 자르면 어때요? 다시 자라납니다. 재생이 돼요. 나머지 조직도 재생이 되는데 뇌는 재생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께서 1000억 개의 뇌신경세포를 처음에 잘 만들어주시면 80이 될 때까지 잘 끝까지 유지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장이 나면 뭐가 생기죠?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1000억 개나 되는 뇌신경세포가 80평생 살아갈 때까지 아주 자동차 80년 타는 것처럼 쌩쌩하게 달릴 거다. 오산입니다. 오만이에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생 살면서 불편하거나 또는 불행한 일,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우울증에 대해서 극복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뇌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이분이 스페인의 라모니 카하리라는 병리학자입니다. 의사입니다. 1894년도에 노벨상 받았습니다. 뭘로 받았을까요? 현미경으로 뇌신경세포를 그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그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냥 현미경으로 뇌신경세포 그림 보면서 아하, 뇌세포가 이렇게 신경세포가 모양이 다르니까 기능도 다르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1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된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1000억 개의 뇌신경세포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줄 서 있어요. 앞으로 나가니 하고 줄 서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가 처음에 어릴 때 태어났을 때는 정자난자 만나가지고 분열하면서 일렬로 쭉 쓰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뇌신경세포는 1000개씩 서로 손을 잡습니다. 시냅스라고 알려져 있는 서로를 연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로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뇌신경 회로입니다. 2014년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 회로에서 어디가 고장나면은 병이 생기는지를 알아내라 하고 돈을 줬습니다. 연구자한테 1000억 원입니다. 그게 바로 브레인 매핑 프로젝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알츠하이머 치매, 여기는 조현병, 옛날에는 정신분열병이라고 이름을 얘기했죠. 조울증, 노강장애 다 밝혀진다는 지도가 생깁니다. 이 회로가 끊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회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뇌각을 이용해서 어떻게 긍정 뇌회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알통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보디빌딩 하는 것처럼 알통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죠? 연습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원하면서도 훈련을 안 하면 그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아까 종이 비행기 누구는 멀리 던지네 하는 거 보고 부러워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분은 노하우를 알고 연습을 한 거죠. 그냥 모르는 상태로 또는 알더라도 노력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뇌에 대한 얘기 중에서 조금 아주 근원적인 얘기, 사실은 이 부분은 창업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알면은 어떤 물품을 만들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또 어떻게 마케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요, 동물원에 가면 침팬지가 있습니다. 이 침팬지로부터 유인원으로 분화된 것이 600만 년 전입니다. 이 600만 년 전부터 문명을 가진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발전한 것이 6,000년 전입니다. 청동기 시대, 농경 시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이 자리에 있긴 하지만 아무리 제가 이렇게 멋지게 있으려고 노력을 해도 저의 몸에는 뭐죠? 600만 년분의 6,000년 1000분의 1에 해당되는 문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0.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결국은 99.9%는 짐승하고 비슷한 겁니다. 동물이라는 거예요. 동물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사실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촘촘하게 앉아가지고 제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것은 기적입니다. 동물이라면 어떨까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지금 서로 영역을 표시해야 되고 거리를 둬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 때려야 되고 뺏어야 되고 또 멋진 사람 있으면 서로 막 손도 잡으려고 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억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우리 뇌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뇌가 파충류의 뇌입니다. 이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뇌인데요. 이 파충류의 뇌는 핵심이 뭐냐면 생존, 안전 이런 겁니다. 그래서 포식자가 있으면 확 도망가고요, 먹이가 있으면 확 먹고요, 예쁜 사람 있으면 확 짝짓기를 하려고 하고요, 생존과 번식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습니다. 비를 피하고 이런 데 관심 많죠. 이 뇌가 파충류의 뇌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뇌고, 인간도 사실은 이 부분만 만족시켜주면 행복해해요. 많이 먹고 잘 자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끝이에요. 이 정도까지만 만족시켜준다. 인간이 사실은 이 가장 베이직한 이런 부분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뇌의 병두리에 있는 뇌다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변연계입니다. 이 변연계가 그 다음 오렌지빛 나는 건데 포유류의 뇌죠. 이 포유류의 뇌가 되면서부터 감정이라는 게 생깁니다. 희노애락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각종 내가 사랑받고 싶은, 소속되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만물의 현장에 가장 큰 볼륨을 차지하는 부분이 대뇌입니다. 인간의 뇌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인간의 뇌가 있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했고 또 이 파충류의 뇌와 포유류의 뇌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엄청 힘든 겁니다. 매일매일 힘든 겁니다. 이 밑에 있는 뇌는 자꾸만 내가 싸우고 화내고 분노하고 이루기를 원하지만 이 위에 뇌는 하지마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창피해,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렇게 하면 감옥 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깨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 그림은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만든 그림입니다. 욕구 5단계.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면 누구나 가장 밑에 단계,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식하는 것과 그리고 먹는 것, 자는 것, 이런 게 가장 기본 욕구라고 해요. 두 번째가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비를 피하고 포식자한테 피하는 것. 적당한 집에서 적당한 배우자와 잘 사는 게 이 두 가지 단계고 파충류의 뇌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것만 만족돼도 기본적으로 인간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사회적 욕구, 내가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욕구고 더 상위 레벨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그냥 배고픈 것보다는 인정받기 위해서 더 뭔가를 열심히 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더 인간적인 거죠. 가장 마지막이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은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동물적으로 생각한다면 DNA를 계속 후대에 퍼뜨리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나랑 비슷한 형상의 종족을 후대로 퍼뜨리는 게 절대절명의 목표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해도 결국은 나랑 비슷한 형상의 종족을 후대로 퍼뜨리는 것이 유일한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족을 구성하고 아기를 낳고 손자, 손녀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자녀 있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왜 내 자녀가 더 예쁘죠? 남 자녀보다? 가족이니까 그거는 근본적인 답이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게 뭔데요? 남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 내 DNA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식보다는 손주, 손녀 봤을 때 더 좋아하죠? 내 DNA가 더 후대로 뻗어나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자식이 없다 또는 내 자식만 나랑 비슷한 DNA가 퍼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또는 그것만이 나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자아실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에 대한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봤습니까? 여러분들 영원히 살고 싶어 한다는 그런 본능이 여러분들 몸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본 나의 종교적인 얘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서 내 DNA를 퍼뜨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법을 만들거나 제도를 만들거나 좋은 영화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시를 남기면 100년, 200년, 1000년 계속 남아있는 그게 바로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욕구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욕구가 있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욕망은 무한하지만 가지고 있는 자원은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기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마음,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진노하는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거 1번부터 5번까지 다 완성해야 되는데 다 갖고 싶은데 어때요? 돈이 없죠? 그리고 주변에서 원하는 거 다 갖고 싶은데 사랑 안 주죠? 관심 안 주죠? 내가 이룬 게 없죠? 그러면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리석은 형태로 이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탐진치의 마음이 생기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깨뜨릴 건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행복 비결은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 파충류에 내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냥 몸을 잘 가꾸면 됩니다. 운동하시고 영양가 있는 거 먹고 푹 자면은 땡입니다. 끝납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것도 사실은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몸을 혹사하시는 분들, 약을 가시는 분들, 잘 안 드시는 분들, 운동 안 하시는 분들. 이것만 베이직하게 해도 여러분들의 행복의 많은 부분은 좋아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대한 분노나 기쁨과 슬픔과 이런 부분을 이해하면서 다스리는 것을만 해도 좋아진다는 것. 세 번째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이 생각 바꾸기입니다. 이 생각 바꾸기, 슬리핑 자이언트를 깨우는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크게 바뀌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긍정 뇌회로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질문을 하면 대답을 좀 잘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자, 이 그림을 보고서 뭐 하시는 것 같은지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이분이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울고 있는 것 같다. 예, 눈물을 펑펑 아이고 참아야 되는데 지금 뭐가 잘 안 풀려가지고 울고 있을 수 있겠네요. 또 어떻습니까? 예, 어제 야근하셨군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밤새도록 뭘 일을 하다가 피곤해서 주무시는 모습도 보이죠. 또 뭐가 보입니까? 그래요. 술 취해가지고 오바이트하고 난리가 났죠. 지금 막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막
꾸역꾸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뭐가 보이십니까? 무릎이 까졌어요. 무릎이 까져서 호흡하고 있군요. 지금 보니까 처음 듣는 대답인데 아주 기발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하시네요. 제가 들었던 대답 중에서 제일 기발한 거는 이분이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혼자서 새우깡을 먹고 있대요. 사실은 허니버터칩이었어요. 뺏기지 않으려고 혼자서 이렇게 먹는 똑같은 그림인데 여러분들 뇌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자극인데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이런 심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어때요? 반응이 좀 이상한데요? 예.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분들 보면 마음이 흐뭇해지고 기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짜증나면 이상한 거예요. 이분 보면서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이러면은 정말 여러분들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선남선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딱 이 그림 보여주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명 중에 한두 명은 토했네, 눈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형수술 했다는 거예요. 한 것처럼 보입니까? 진실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을 먼저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격 나쁠 것 같아. 결혼하면은 배우자가 정말 힘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되죠? 우리가 인간이 있는 그대로 보면 되잖아요. 잘생겼네, 예쁘게 생겼네, 기분 좋아, 훌륭하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왜? 이면에 있는 것을 빚고 와서 없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남한테 쏟아내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갖는 프레임, 그런 시각을 갖기 시작한다면 그럼 세상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핑계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죠? 혹시 짜증납니까? 이거는 어때요? 아름답죠?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보면 어떨까요? 자연이죠? 이건 어때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결혼하신 분이나 결혼 안 하신 분이나 여러분들 사진입니다. 어떨까요? 여기까지 이런 사진을 보고 이건 어떨까요? 그림과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기분이 좀 좋아졌죠?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뇌는 이렇게 단순하다는 거예요. 블랭크가 있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시각적인 자극, 청각적인 자극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릴렉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결정하죠?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음악을 집에다가 깔아놓으면 이런 사진이나 가족 사진이나 내가 가장 기뻤던 행복했던 순간을 리마인드 시킬 수 있는 것을 주변에다 놓으면은 매일같이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이 느낌으로 계속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하지만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을 환경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차이입니다.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입에 침이 보입니다. 정상에 보여야지. 이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눈이 맵습니다. 이것도 정상이에요. 자극에 따라서 여러분 뇌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하지만 자극과 반응 사이의 이 관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보여드리면 오늘 저녁에 이거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거 보여드리면 아니야 난 이거 먹어야지 분명히 둘 중에 하나 드시는 분 계실 겁니다. 자극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복이라는 것이 일체 유심조가 아니라 일체 유심뇌라는 겁니다. 제가요 행복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이제 고영아 회장님께서 저를 초대한 건데, 저는 지역사회 사업을 하면서 긍정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대1로 개인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긍정심리학은 개인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10명이나 20명을 대상으로 하면 집단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사회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수원시에서 120만 수원 시민을 한 도시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맡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는 인터뷰를 하고 다닙니다. 스님을 만났어요. 고스님입니다. 만나기 어려운 분인데 여쭤봤어요. 스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오히려 질문을 했습니다. 해만대장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한자를, 모든 불경의 내용을 한자로 줄이면 뭔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생, 공, 허 수많은 답이 나왔는데 답이 뭐죠? 신이래요. 신. 일체 유심조의 신. 마음 따라가지고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게 불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허무하죠? 엄청 허무한 거예요. 그거 다 아는 내용인데요. 제가 거꾸로 질문했습니다. 그거 말고 심이라는 건 아는데 이 심만 가지고 사람이 행복해지는 건 어려운 것 같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스님이 바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깨어있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깨어있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슬리핑 자이언트를 깨우는 것처럼 내 마음에 어떤 깨어있음이 있어야지만 그 마음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뇌를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루틴입니다. 이 뇌는요 컴퓨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컴퓨터 어때요? 여러분들 사용하고 나면 아침에 출근하면 컴퓨터 켜죠? 그게 여러분들 눈 뜨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중에 퇴근해서 컴퓨터 끄죠? 그게 잠잘 때하고 똑같습니다. 컴퓨터 켜져 있는데 코드를 확 뽑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컴퓨터 고장나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누군가한테 맞아서 정신을 잃으면, 의식 소실이 있으면 뇌가 망가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를 안전하게 켜고 안전하게 끄는 것처럼 뇌도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는 자고 밤에 잠잘 동안은 쉽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를 켜면 바탕화면에 오늘 해야 되는 일, 자주 가는 일 하는 아이콘들이 있죠. 여러분들 폴더 속에도, 여러분들 뇌 속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이런 식의, 이런 것을 루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나의 뇌 속에는 지금 1번 본성에 대한 거, 먹고 자고 이런 거 있죠. 두 번째 직장인, 세 번째 여가 활동, 네 번째 가족 사람, 여기까지 있으면 훌륭하신 분입니다. 대부분 1번만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가장 파충류의 뇌라는 데는 먹고 자고 그냥 배설하고 여기까지만 있는 하루 일상이 그걸로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나가면 일을 더 하시고, 거기서 더 나가면 여유를 가져서 여가를 가지고 또 가족 사람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뇌 속에 이런 행복과 관련된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것에 대한 루틴이 있다면 그러면은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푸시업을 10개씩만 매일같이 한다면 알통이 생기겠죠. 근데 매일같이 나는 이빨 닦기 전에 푸시업 10번을 해야지 하고 목표를 세워서 그걸 꾸준히 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가 내 회로를 가꿔야지 하면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면 작심삼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판기가 있는데 이거물에 자판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2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500원짜리를 넣습니다. 200원짜리 커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커피를 쫙 마시고 나서 거스름돈 300원을 자판기에 놓고 오는 사람과 안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자판기에다가 거스름돈 300원을 놓고 온다. 손 들어 보십시오. 가져온다. 손 들어 보십시오. 왜 가져오죠? 왜 가져와요? 300원. 300원 왜 가져와요?
너무나 엉뚱한 질문인가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가요? 거스름돈이니까 가져오신대요. 그런데 빌딩을 바꿨습니다. 옆에 있는 빌딩 갔어요. 그런데 자판기에 5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500원짜리 넣습니다. 커피 한 잔 마셨습니다. 발로 뻥뻥 차면서 300원 빼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똑같은 맛입니다. 똑같은 커피입니다. 있어요? 없죠?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에 속았죠? 여러분들의 뇌는 이렇게 단순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본질적인 커피에 대해서 300원이라고 써 있으면 300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200원이면 200원인 것 같다. 500원이면 500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순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치를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이라도 200원짜리인데 300원 놓고 오늘 밤에 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바뀔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300원 거기다 그냥 놓고 300원인데 뭐 누가 행복하게 누가 가져가겠지, 또는 내가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이 정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돈 아까워 죽겠어, 300원 내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바뀌는 거예요. 고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으로 환산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돈으로 매겨보세요. 건강을 유지하는 게 100만 원이다 라고 매칭을 시켜버리면 매일같이 건강을 유지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버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병 나면은 돈을 1주, 건강을 유지하면 돈을 버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벤처를 준비하면서 내가 새벽 1시까지 준비를 하는 것이 나는 100만 원을 버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1시까지 노력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100만 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른 형태로 몇 억에 대한 가치로 여러분들한테 올 겁니다. 동기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하는 중요한 행동, 소중한 행동에 대해서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돈으로 가치를 매기지 않아도 이런 방법을 써도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외래에서 환자가 오면은 열심히 환자를 봅니다. 잘 보려고 노력합니다. 환자가 많이 오면 저도 굉장히 피곤하겠죠. 설명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환자를 20명을 보든 10명을 보든 30명을 보든 저는 대학병원의 교수니까 월급이 똑같습니다.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월급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적게 볼수록 어쩌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환자를 보면서 환자를 잘 대하는 방법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참고로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가 없는데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누가 됐든 간에 변장을 해서 환자의 모습으로 저한테 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봅니다. 이분이 하나님 아닐까? 이분이 예수님 아닐까? 이분이 부처님 아닐까? 하고 정말 잘 대해줍니다. 진심으로. 누가 손해를 봤죠? 아무도 손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환자 기분 좋아합니다. 대접받으니까요.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누군가 만난 것 같거든요. 제가 뭘 했죠? 뇌회로를 만든 거예요. 서로 기분이 좋아지는 형태의 뇌회로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만약에 해야 되는 일과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여러분들의 슈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십시오. 슈드와 원트를 연결하는 것을 회로를 만들면 기가 막히게 윈윈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슬리핑 자이언티가 스스로 걸어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매칭시키는 거, 내가 정말 원하는 원트와 꼭 해야 되는 슈드를 매칭시키는 건 여러분 브레인, 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남이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대해서는 내가 그래 이렇게 하면은 누이도 좋고 매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가족도 좋고 회사도 좋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매일같이 하는 거죠.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퇴근길에 지하철까지 100m입니다. 비가 옵니다. 우산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 맞고 가나요? 비 맞고 가시는 분 있고 우산 사가지고 가시는 분 있고 우산 빌려가지고 가시는 분 있고 이렇게 예쁘게 생긴 분 옆에 가서 같이 갑시다 이러면서 같이 가는 분 있겠죠.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래부터 늘 해왔던 생활 패턴 그대로 가면 이런 비를 계속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비가 그냥 가랑비라서 몇 번 맞아도 아무 상관없는 거다, 건강에 상관없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산성비다, 독성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끊임없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를 막아줄 수 있는 형태의 뭔가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분은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미국의 맥스웰 말치라는 분이신데 1950년대, 60년대 엄청나게 힘친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5천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는 건데 이거는 내비게이션하고 아주 비슷한 개념입니다. 뭐냐면 지금 원시 시대에는 지금 보면은 저기 한 100m 정도 멀리 있는 사슴을 잡으려고 화살을 휘 쐈습니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이 밑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그냥 버튼 하나 띵 누르면은 씩 있으면은 나중에 대륙을 태평양을 건너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정확한 데 맞습니다. 차이가 뭐죠? 사이버네틱스라는 유도 항법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이거는요 이렇게 쏘든 저렇게 쏘든 저렇게 뒤로 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바닷속에서 쏘든 잠수함에서 쏘든 산에서 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목표에 대한 좌표를 설정할 것, 좌표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로. 두 번째, 레귤라 체크업입니다. 10초에 한 번씩 가면서 좌로 3보 가십시오. 10초 지나가면 우로 2보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 목표에 가는 그 방향에 맞춰서 내가 현재 처해 있는 것이 느리냐 빠르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위냐 아래냐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 추진력입니다. 엔진에 대해서 연료가 있어서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인간은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신기한 것은 제가 의과대학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의대생들을 보면요 일반 학생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공부를 좀 잘합니다. 얘네들이 공부하는 게 이거랑 아주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사실은 뭐냐면요 일반인들은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으면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의대생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험 범위와 거기서 나올 문제를 추려서 아 그래?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 달 그리고 내가 3,000 문제를 풀면 그러면은 이번 시험에서 몇 등을 하겠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에 100문제씩 풀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100문제 풀었으면 목표 달성 그리고 50문제 풀었으면 내일 150문제 풀어야지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내일 마지막이 되면은 절대로 3,000문제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100문제 풀어야 되는데 50문제밖에 안 풀었다. 그러면 축구 못 봐요. 그러면 데이트 못 합니다. 피자 못 먹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뭔지 그걸 나누고 레귤러 체크업할 수 있는 자아 성찰에 대한 자기 자신이 어디 위치에서 있고 이게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복에 대해서 정말로 원하신다면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거냐면요. 행복에 대해서 1분짜리 동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강연을 하면서 요구할 거예요. 지금은 하시면 안 됩니다. 끝나고 나서 반드시 해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30초, 30초인데 내 인생에 있어서 행복은 30초 동안 무엇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동영상으로 찍는 겁니다. 녹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초는 나는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거를 열심히 하겠다. 행복 비결에 대해서 하십시오. 제가 한 300개 정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 나이 어린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이 직장, 이 직종 다 달라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행복은 이거니까 이대로 하세요 하는 건 100%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5살짜리 애기는요 행복이 엄마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밥만 주면 최상의 행복이에요. 그것만 만족시켜주면 행복입니다.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큰 집에서 큰 차 타고 크게 이런 거 없습니다. 건강이 나쁜 사람은 건강이 좋은 게 행복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거다라는 것을 스스로 녹화를 해보십시오.
저희가 이 동영상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아유 그래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날아갑니다. 휘발성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 1분이라도 정말 내가 나 자신이 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하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저도 힘거든요. 제가 이 1분짜리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저 자신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왜 일주일 걸렸을까요? 제가 거짓말하기 싫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 뭔지, 나 자신의 행복이 뭔지에서 끊임없이 계속 고민하면서 그래 30초 동안 앞에는 이 말을 해야 되겠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겠어. 왜냐하면 이 동영상을 찍는 것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앞으로 진지해지겠다는 뜻이에요. 거짓말 하겠다는 뜻도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한 동기가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을 레귤러가 체크업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는요, 이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뱃속에, 저의 뱃속에 살이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죠? 인간의 욕구가 그렇게 다양한데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화장실에 가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만만한 사람한테 집에서 함부로 막 흘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냐로 나눠져요. 여러분들 키보드 워리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인터넷을 보면요,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오만 욕을 다 해놓습니다. 왜 하죠? 안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얼굴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변과 같은 수많은 나의 분노와 스트레스와 이런 것을 함부로 안 되나 막 던지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봤던 것처럼 수성입니다. 수성. 그냥 아무데나 다 쏘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간이라면, 인간적인 면이 있다면 조금 더 높은 레벨에서 성숙하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게 바로 문명입니다. 문화, 미술, 스포츠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레귤러하게 할 수 있어도 많은 부분이 좋아질 겁니다.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 요거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늘 강연할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건데 이런 거하고도 아주 비슷합니다. 대나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어깨에, 여러분들 등에 커다란 등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휘고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이게 나중에 점점 더 이상 휘어지지 않으면 부러집니다. 이렇게 한번 부러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부러지고 나면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한도까지는 참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약한 뇌신경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부러질 거예요. 부모님한테 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쉽게 부러질 겁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스트레스가 있다면 부러질 거예요. 외부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평상시에 익히고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부러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부러지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은 안전모드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두꺼비질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주 과전류가 있으면 확 퓨즈가 나가는 거예요. 퓨즈 다시 갈아 껴줘야 됩니다. 퓨즈가 나가면 집안에 있는 모든 전기로 쓰는 것은 다 올스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의욕이 없어서 학생들은, 신입생들 중에 스탠포드 대학교 신입생들은 대부분 우울증이 50%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등학교 때 다 전교 1등 했던 애들인데 들어오니까 다 후보자래요. 그러니까 석차가 나오고 경쟁에서 우울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되죠?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 극복하죠. 뭐가 다르죠? 꼴찌는 여전히 꼴찌입니다. 달라진 거라고는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적응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뇌신경 세포에서 이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동영상을 하나 틀어주시겠습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와중에서 여러분들 뇌 속에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1초에 120m의 빠른 속도로 전기적 자극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판단하는데 1000억 개의 뇌신경세포에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기적 자극이 뇌 신경 말단으로 가면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을 분비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구슬처럼 생긴 동글동글하게 생긴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보셨던 도파민,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 히스타민 이런 겁니다. 도파민 뭐랑 관련 있죠? 정신분열병, 조현병하고 관련 있습니다. 세로토닌 뭐랑 관련 있죠? 우울증하고 관련 있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 불안증하고 관련 있습니다. 히스타민, 우울증하고 관련이, 불면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세틸콜린 안 나오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죠. 이런 거예요. 평상시에는 100이 나와야 되는데 병이 생겨서 스트레스 때문에 평형이 깨져서 80, 70이 나오면 그만큼을 보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보충해주죠?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분위기가 좀 다운됐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뇌 속에 세로토닌을 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한번 그냥 그대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냥 책대로 그냥 따라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보고서 그 다음 말을 따라해 주십시오. 어쩜 이렇게 잘생기셨습니까? 예쁘십니까? 조금 나아지셨습니까? 이게 더 맞겠군요. 어쩜 이렇게 성공할 것 같습니까? 대박 날 것 같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여러분들 뇌 속에 신경전달 물질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기분이 달라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형이 깨지고 나면요. 그러면 매일같이 옆에서 어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리고 어깨를 주물러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병이 안 생겨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기는 겁니다. 자,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재미난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2005년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 20가지 중에 B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우울증 치료제고 파란색은 한청망상 치료하는 약입니다. 녹색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수면제입니다.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2005년도 지금부터 3년 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고혈압, 당뇨, 우울증,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약, 위장약, 감기약, 해열제 이런 거 다 합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신과 관련된 약들이 7가지나 차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팔리는지 볼까요? 공이 땡땡땡 있습니다. 애드라는 뜻인데 이 애드라는 걸 하면은 10만, 100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1년에 6조 원 팔린다는 거예요. 6조 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죠. 미국 사람들이 바보니까 왜 이렇게 약을 많이 먹죠? 정신과 관련된 우울증 약을 왜 많이 먹죠? 소송 좋아합니다. 깐깐합니다. 문제 생기면은 그 회사가 망합니다. 약이 심판이 안 돼요. 아직까지 이런 약들은 10년이 넘어도 다 심판이 되고 있어요. 그대로 문제 없이.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통계를 볼까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있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drugs.com에 들어가시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가 쭉 나옵니다. 분기별로 나옵니다. 작년, 재작년 1등 했던 약과 5등 했던 약이 바로 5등 했던 약이 우울증 치료제예요. 1등 했던 약은 한청망상을 없애는 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냥 산 올라가다가 다리가 부질러져서 골절이 되면 참는다는 거예요. 진통소염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감기 걸려도 그냥 꿋꿋하게 참는 거예요. 감기약 먹으면 중독돼. 골절 있어서 고통이 있으면 진통할 필요 없어. 저절로 나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계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런 숱한 언론에서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나라 자살률 8년 연속 OECD 국가 1등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자살해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항우울제 소비량을 보면 OECD 평균의 3분의 1이에요. 꼴찌입니다. 꼴찌 두 번째입니다. 사실 지금 보시면 칠레라는 나라 빼고는 우리나라가 약을 안 먹어요.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중독되지도 않고 필요할 때 먹어서 견뎌서 이겨낼 수 있는데 그냥 참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약을 선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약을 파는 제약회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실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혜로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 우산을 쓸 건지, 통증에 허리가 아프다, 디스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술을 받든지 아니면 진통소리제를 먹든지 해서 직장에 가서 돈을 벌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일을 하든지 해야지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고 그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내용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내용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로마의 오형제라고 알려졌던 아우렐리우스의 초상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와 있는 분은 니체입니다. 아우렐리우스가 얘기했습니다. 아모르 파티,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똑같이 니체가 얘기했고 김난도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조국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절대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원하지 않지만 사건, 사고,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좌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평상시에 긍정 뇌회로를 만들어서 나의 뇌회로를 강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정말 부러졌을 때 어떤 도움을 취할 것인지 또는 만약에 설령 내가 우울증에 걸렸더라도 재환을 해서 어떻게 더 극복해가지고 훌륭한 일을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뇌, 인간의 뇌를 가지고 뇌회로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도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모자라고 컴플렉스라고 생각하고 부끄럽고 여러분들한테 차마 얘기하지 못한 수치스러운 거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저 자신이라는 거예요. 평생 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 사랑해 줄 수 있겠죠.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사랑해야지만 그리고 여러분 운명을 사랑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딱 한 분만 받을 것 같은데요. 혹시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저쪽에 한 분 계시네요. 마이크가 왔으니까요. 마이크 대신. 긍정적 흐름을 찾아내는데 만약에 그걸 하다 보면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증명과 회피가 둘 중 하나 선택할 텐데요. 그 긍정적 흐름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문제를 증명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이제 아주 정말 귀중한 질문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요, 정말 중요한 건데 융통성입니다. 융통성.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던 것은요,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원하는 게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뇌 속에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여러분들 뇌 속에는 본능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드가 있고 또 양심이라고 알려져 있는 슈퍼이고가 있잖아요. 그것을 조절하는 이고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 배고파, 예쁜 사람 보면은 손잡고 싶어, 혼날 것 같아, 이런 것을 다 조정해서 나한테 최적화시키는
시킨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달리 얘기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양심이 되게 높은 사람이다, 양심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가치를 굉장히 찾아야 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불행하게도 양심적인 부분이 되게 조금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처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이게 정답입니다.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따라 가지고 나는 본성이 이러하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가장 맞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를 권해드리고 싶냐면 영상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내가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모르겠다, 마음이 할까 말까가 49대 51이다. 어떻게 해야 되죠? 탐색을 해야 돼요. 탐색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장점과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이 뭔지를 딱 봐서 70대 30으로 만들어야지만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탐색을 해서 뭐가 70이고 뭐가 30인지를 잘 봐야지만 주변 환경에 대해서 내가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옳다라는 것을 잘 노력해서 서치를 해야 돼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흐리멍텅하게 49대 51인데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서치하는 것은 여러분들 환경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 경험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다는 거죠. 질문에 대한 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